자,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6,900불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7,000불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 아쉽습니다. 그와 동시에 XRP는 다시 한번 20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지 깝깝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언제쯤 이 하락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XRP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소식들이 좀 더 필요하겠는데요. 소식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사례들이 더 나와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호재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XRP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RSI가 과매도 상태에 머물고 있고 XRP는 중요 지지선이었었던 25센트를 빼앗겼다. 세력들은 12센트에서 17센트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비트코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그 정도 자리를 예상하는 것도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몽땅 떨어지게 되면 XRP도 같이 따라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센트, 14센트, 17센트 아찔아찔합니다. 말만 들어도 아찔아찔한데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예상 반대로 가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직도 이런 식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차트를 보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XRP 상승 주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이고 그 후에는 2년 동안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났고 2020년은 다시 한번 상승 주기가 오게 될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딱 적어놨는데 차마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전고점만 가져도 정말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거기 가고 나서 그 이후의 상승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XRapid 실시간 유동성을 활용한 예 중에서 최고 금액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그런 송금이었었는데요.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그래서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멕시코로 보내게 된 송금 중에 44만 개의 XRP가 옮겨진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은 94,000달러. 원화로는 이제 1억 원가량이 되겠죠. 엄청난 양의 송금인데 이번에 아주 기분 좋게 엄청난 금액의 송금이 또 이루어진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멕시코로 송금을 할 때 표준은 XRP다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부디 송금을 한 사람 이번 거래에 만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량의 금액을 XRP를 통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바로 SBI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간만이죠. 자, SBI 레밋에서 2019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8천억 옌 어치의 송금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SBI 측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송금을 보내는 모든 국가들에 계속해서 더욱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송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니만큼 기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XRP의 가격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따라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속을 박박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 이 SBI가 XRP를 활용해서 송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 만약에 이 모든 금액이 XRP를 통해서 옮겨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또 가격을 움직일 수 있었을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은행에서 XRP를 활용함으로써는 호재거리는 XRP의 기본에 대해서 더욱더 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정보를 보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XRP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SBI는 앞으로 ODA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서 이 부분만 또 잠깐 읽어보면은 SBI는 국제 송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안전한 송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ODA를 사용해서 일본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은행에 돈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그들의 파트너사인 머니그램은 올해 7,500억 달러를 옮겼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스위프트사의 기술보다 리플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이 앞으로 동아시아 쪽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 SBI 같은 경우는 XRP를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언제 할 것이냐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금융 관련된 일이라 발전이 더딘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참고로 기타오 회장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XRP는 이제 벌써부터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엑스래핏은 2019년 자금을 옮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XRP가 플라스틱처럼 다용도로 사용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XRP의 시총은 쉽게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소리 같이 들리죠.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XRP가 비트코인이라는 그 벽은 굉장히 높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기타오 회장과 SBI 같은 경우는 XRP의 성공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돈 투자도 엄청나게 했고 XRP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XRP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사람도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니까요. 사기꾼도 아니고. 저는 실제로 이 SBI가 노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XRP에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떡잎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상승 가능성을 보여준다랄지 아니면 망하던지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뒤에 또 잠깐 준비한 소식 중에 이 송금의 미래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주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리플렛 멤버가 또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하는데요. 코고페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런던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아시아 쪽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렛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소식들 또 나와주면 정말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이 얼마 전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열렸던 큰 크립토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 이 플래티넘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CEO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라든지 송금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 금융기관 컨설턴트로 일을 해왔고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관련 협회 및 무역 그룹의 자문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 추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앞부분만 또 잠깐 보면은 Settlements are being more and more done in crypto, Bitcoin or others. I mean, not only because of Ripple and Stellar with their own coins and their own protocols, but I see it in the industries, money transfer, remittances, even where there is very hard to settle with using wire transfers, or especially in certain corridors like Philippines, Hong Kong, or Philippines, Korea, etc., where more and more companies are using crypto to settle. So I do agree with you. I mean, this year has been especially interesting because there's more and more now. Banks are slowly understanding, which is a problem. No, it's actually good because 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제에 점점 더 비트코인 등 많은 암호화폐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과 스텔라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코인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 돈을 송금하는 관련 업계, 송금회사, 지불회사 등등은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들, 아시아 지역들 특히 필리핀, 홍콩, 한국 등의 기존의 전통 방식의 송금 방식인 와이어 트랜스퍼 등을 사용해서 송금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였었다. 은행들 같은 경우도 천천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늦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약간 해보자면은 비트코인보다는 XRP를 활용한 송금 사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것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XRP 내재를 통해서 보내는 모습들도 종종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 XRP나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산업이 허가가 되게 된다면 더욱더 이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은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XRP를 활용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기존의 통신회사 시스템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마치 철새가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듯이 돈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업계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태되는 곳들은 다 굶어 죽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리고 방향성을 봐서는 XRP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XRP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거나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이 영상은 제 채널은 투자 조언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정보로는 마지막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홀드가 솔트 랜딩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XRP가 다시 한번 또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담보 대출 서비스도 날이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갑자기 크리스 랄슨이 트윗을 한 가지를 남겼는데요. 오늘 소식에 이제 주가 되었었던 키타오 회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키타오 회장을 키타오 상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혁신 장려자이자 금융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다.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합니다. 밑에는 키타오 회장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나중에 봐서 또 좋은 소식들을 들어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을까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전부터 이렇게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식들을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충격은 받지 않으셨기를 부디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준비를 해본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힘드신데 염치에 불구하고 광고 시청 영상을 마무리될 때까지 재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